학술 논문 심사 결과는 게재 가능, accept, 수정 후 게재, minor revision, 수정 후 재심, major revision, 게재 불가, reject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게재 가능은 논문이 학술적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분야의 기여도가 높다라고 판단될 때인데 보통 수정 없이 게재되기도 하지만 오타와 같은 사소한 수정을 거쳐서 게재됩니다. 수정 후 게재는 논문이 학술적 기준을 충족하지만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인데요. 심사위원의 지적에 따라 수정을 완료하고 재심사를 거쳐서 게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수정 후 재심사는 수정 후 게재와 같이 학술적 기준은 충족하지만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이제 좀 많이 엇갈리는 경우 재심사를 거친다라는 것인데요. 다른 심사위원에게 논문 배정해서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게재 불가는 논문이 학술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해당 분야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인데 다시 수정해서 투고하거나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해당 학회지에 투고 게재 불가가 나오면 기분 나빠서 그 학회는 투고를 잘 안 합니다. 어차피 대폭 수정을 할 것 같으면 다른 학술지에 투고를 이제 주로 하게 되죠. 그렇다고 논문이 게재 불가 판정이라고 해서 연구가 뭐 가치 없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회지 정회원의 투고 대기 순서가 뭐 너무 많거나 학회지가 1년마다 정해져 있는 출판 횟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리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학회가 이런 게 있어요. 등재지로 계속 존재하려면 여러 가지 학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투고의 대비 게재율이 70% 미만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투고 논문이 10편이 들어왔다면 3편은 기본적으로 탈락시켜야 그 학술지로서의 등재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이저 탑저널 같은 경우에는 게재율이 30% 미만인데 달리 말하면 10편 중에 7편은 탈락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학회지가 게재 논문의 60% 이상이 수정 보완해야 학회지 평가가 우수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수정 후 게재나 수정 후 재심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학술 투고 논문은 보통 3명의 심사자가 블라인드로 심사하는데요. 투고 초기에는 연구자의 소속이라던가 인적사항을 기입하지 않고 투고하게 되죠. 그렇다면 투고 논문의 항목별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좀 살펴보면 논문 항목별 평가는 10점 만점으로 이제 점수를 줄 수 있는데 매우 미흡이 2점, 미흡 4점, 뭐 보통 6점, 우수 8점, 매우 우수 10점 이렇게 평가를 주로 하게 됩니다. 연구 주제의 적합성, 그러니까 학문 성격과의 부합 여부가 가장 중요할 거고요. 연구 내용의 참신성, 그러니까 이론적, 실무적 관점을 포함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의 적절성, 뭐 이론 전개라던가 실증적인 연구를 포함해야 되는 거고요. 또 논문 구성의 어떤 충실성, 논리, 그리고 구성의 체계성,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겠죠. 연구 결과의 기여도, 전공 해당 학문 분야의 현실적인 시사점을 포함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또 더 추가하자면 논문의 의사 전달 효과, 그러니까 논문 작성 기준과의 부합 여부, 뭐 이런 것도 필요한데 뭐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 평가의 평가 점수는 이렇게 판정할 수 있어요. 먼저 A 등급을 받는 거. 전체 우리가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한 6개 정도 항목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합계 점수가 49점에서 60점은 A. 이거는 즉시 게재. 그리고 또 그런데 즉시 게재라고 해서 오탈자 뭐 이런 것들 사소한 부분 수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3명 모두 A를 주거나 심사위원 2명이 A, 심사위원 1명이 A에서 C를 주거나 혹은 심사위원 1명이 A, 2명이 B를 주었을 때 이제 뭐 게재 가능, 즉시 게재 이런 게 이제 뜨게 됩니다.
다음으로 B는 합계가 37에서 48점 정도의 점수를 받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B 판정은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 3명 모두 B를 주거나 심사위원 2명이 A, 1명이 D, A, B, C, D에서 D를 주거나 혹은 심사위원 3명이 고르게 A, B, C를 주었을 때 수정 후 게재 이런 것이 뜨게 됩니다. C는 합계 25점에서 36점 사이에 받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수정 후 재심입니다. 수정 후 게재보다 좀 더 보완할 게 많아요. 그리고 D는 합계 24점 이하 게재 불가인데요. 게재 불가 판정을 받으면 그날은 정말 기분이 매우 안 좋습니다. 매우 안 좋아요. 뭐 다른 일도 안 잡힙니다. 하지만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다. 신인 초기 연구자부터 시작해서 교수들도 리젝을 당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서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용기를 다시 얻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논문 심사 평가 의견서는 자세히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할 부분을 자세히 밝혀야 돼요. 무조건 뭐 B 이게 아니라 심사위원이 B나 C, D를 줬다면 왜 어떤 부분이 이런 게 부족해서 이런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분명히 밝혀야 돼요. 자세히 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게재 불가 사유인 경우에는 더욱 상세히 그 이유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 후 게재든 수정 후 재심이든 집중해서 수정 보완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수정하고 답변하고 만약 심사자의 의견에 뭐 다 동의할 수는 없잖아요. 이 심사자가 말도 안 되는 의견을 가지고 리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동의할 때는 논리적 근거를 대서 반박하는 답변을 쓰면 됩니다. 단 최대한 공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2회나 3회 정도의 이제 수정을 하게 되고요. 기간으로 한 달에서 길게는 뭐 3달 정도. 뭐 어떤 논문을 보면 뭐 6달 걸리는 논문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또 소요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 지적사항을 성의 없이 수정하고 답변하면 1차 심사, 2차 심사에서 그냥 바로 게재 불가가 떠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을 떠서 이렇게 수정하라고 리뷰를 줬는데 그 심사 지적을 보고 그냥 대충 썼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그 다음 심사에 아예 리젝을 시켜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심사 의견에 성실히 수정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논문이 게재 불가 판정되면 그 심사 의견서를 참조해서 수정하고 이 해당 학회지가 아니면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면 됩니다. 그 심사 의견서가 쓰디 쓴 약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분 나쁘겠지만. 그리고 이제 석사나 외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한 필요 요건으로 학술 논문을 한 편에서 2편을 꼭 써야 한다. 그리고 더욱이 이제 기간이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학술지가 꼭 필요해. 그럼 더욱이 빨리 써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학술지를 선택해서 투고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우수등재지 같은 경우는 석박사 학위를 받고 언제든 내가 그 해당 학회 우수등재지에도 투고할 수 있으니 너무 미련을 두고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나의 학문 분야에 맞는 좀 중간 레벨 이상의 수준에 있는 학회지를 선택해서 투고하시는 것을 좀 조언을 드리는 바입니다.